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전역에 강도 높은 공습을 이어가는 가운데 레바논 북부에 대한 첫 공습에 나섰습니다. 최근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주둔 유엔 평화유지군을 공격한 것을 두고 비난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기준금리 인하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며 즉각적인 내수 회복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봤습니다. 실기했다는 지적에는 집값과 가계대출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여사 라인이 존재해선 안 된다며 재차 인적 쇄신론을 띄웠습니다. 대통령실은 비선 조직은 없다며 최종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의향이 높아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혼할 의향과 함께 자녀에 대한 인식도 남녀 모두에서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성의 위성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지 조사할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무인 탐사선이 발사됐습니다. 이 탐사선은 목성의 위성 주변을 근접 비행하며 생명체 존재 가능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요르단전 승리로 원정에서 2연승을 거둔 홍명보호가 오늘 이라크를 상대로 월드컵 3차 예선을 치릅니다. 홍명보 감독은 요르단전 이후 선수단에 자신감이 생겼다며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북부 마을을 공습해 적어도 21명이 숨졌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현지 시간 14일 오후 이스라엘군 전투기가 레바논 북부 도시 지가르타의 아이투 마을을 폭격했습니다. 현재 당국은 기독교인들이 대다수인 이주민 임대주택으로 쓰이던 아파트 건물이 표적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레바논 적십자사는 현재까지 최소 21명이 숨졌다며 건물 자대에서 생존자를 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EU 회원국들이 레바논 주둔 유엔 평화유지군 기지에 탱크로 강제 진입한 이스라엘을 한 목소리로 강력 비판했습니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현지 시간 14일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EU 외교장관 회의에서 유엔 평화유지군의 임무는 매우 중요하다며 공격하는 건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카스파 베트캄트 네덜란드 외무장관 등 EU 각국 외무장관도 평화유지군을 향한 공격은 국제법에 위배된다며 이스라엘을 향해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한은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은행 대출금리가 떨어지지 않는 등 통화정책 전환 효과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부정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안 의원은 2단계 스트레스 DSR 연기와 신생아 대출 등 정책 대출 확대로 집값과 가계대출이 불안해졌고 이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가 늦어져 통화정책 전환의 실질적 효과가 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의향이 높아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올해 8월 31일부터 지난달 7일까지 25세에서 49세 남녀 2,592명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결혼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거나 언젠가 하고 싶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65.4%로 지난 3월 조사 때 61%보다 4.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무자녀 남녀 가운데 출산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도 37.7%로 3월 조사보다 5.1포인트 올랐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는 공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며 이른바 김여사 라인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대표는 최고위원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그런 분의 라인이 존재한다고 국민이 오해하고 기정사실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국정 신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당 일각에서 한 대표의 용산 인적 쇄신 발언에 비판이 제기된다는 지적에는 주요 이슈에 여당 대표가 요청하고 대통령이 수용해 변화와 쇄신의 계기로 삼는다면 국민 신뢰 회복을 하는 길이 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측이 김건희 여사 주변에 대한 인적 쇄신을 압박하는 데 대해 대통령실에 공적 업무 외에 비선으로 운영하는 조직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실에는 오직 대통령 라인만 있을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최종 인사결정권자도 대통령이라며 이런저런 사람이 얘기하는 유언비어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목성의 위성인 유로파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지 조사할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무인 탐사선 유로파 클리퍼가 발사됐습니다. 유로파 클리퍼는 미국 동부시간 14일 낮 12시 6분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스페이스X의 팔컨 헤비 로켓에 실려 지구를 떠나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 우주선의 임무는 유로파가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췄는지 자세히 살피는 것으로, 탐사선은 지구를 떠난 이후 5년 반 동안 약 29억 킬로미터를 이동해 2030년 4월 목성 궤도에 진입을 한 뒤 유로파 주변을 근접 비행하며 조사할 예정입니다. 축구대표팀을 이끄는 홍명보 감독이 오늘 저녁에 열리는 이라크와의 월드컵 3차 예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이라크전을 앞두고 어제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서 요르단전을 마치고 선수단에 자신감이 생겼다며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 감독은 황희찬과 엄지성이 팀에서 이탈한 만큼 대체 자원이 얼마나 해주는지가 중요하다며, 특히 요르단전에서 활약한 배준호에 대해선 성장하는 속도가 빠르다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홍명보 감독과 주장 김민재 선수의 얘기 들어보시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선수단이 자신감도 조금 생기고, 여러 측면에서는 9월 달보다는 훨씬 좋아졌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아직 한 경기 남아 있고, 우리 선수들이 잘 준비해서 하루 남았으니까요. 내일 좋은 경기, 또 좋은 결과 가질 수 있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공격수지만 좀 끈질기게 좀 끈끈하게 뛰는 선수여서 경험이 없었던 선수들이랑 이야기를 잘 하면서 커버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주고, 강하게 할 때는 또 강하게 하자고 이야기를 해서 잘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인적 쇄신의 필요성을 언급했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는 공적 지위가 없으므로 이른바 김여사 라인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네, 이에 친윤석열계 증진인 권성동 의원은 분열의 정치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오히려 한 대표 측의 인적 쇄신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맞받았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한 이유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이틀 만에 한 대표는 김 여사를 공적 지위가 없는 인물로 규정하고 김 여사 라인은 있어선 안 된다고 거듭 발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일부 대통령실 비서관과 행정관이 김 여사 비선으로 움직인다는 의혹을 정조준한 겁니다. 공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라인은 존재하면 안 됩니다. 친한동훈계 의원들도 인사조처로 의혹을 털든지 없으면 없다고 확실히 말해달라고 대통령실을 향한 압박에 가세했습니다. 이분들이 정확히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하든지, 여사 라인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든지. 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한 대표가 재보궐선거를 코앞에 두고 대통령실, 특히 김 여사 리스크를 전면에 내세운 건 선거 책임론에 대비하기 위해서란 분석도 나옵니다. 한 대표 취임 이후 첫 선거인데다 야권 단일화로 예상치 못하게 접전 구도가 된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적잖기 때문입니다. 권성동 의원은 YTN과 통화에서 정부 여당의 저조한 지지율을 모두 대통령 탓이라고 밀어붙이는 건 참된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한 대표는 박근혜 정권 때 탄핵 정치는 권 의원이 하지 않았느냐고 역공했고, 권 의원이 다시 인적 쇄신은 대표실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맞받으며 설전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지지율 회복이라는 과제를 떠안은 여당은 일단 김 여사 논란을 잠재우는 게 우선이라는 공감대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에 선을 그을지 함께 머리를 맞대 풀지 등 해결 방식을 두고 계파 간 갈등이 갈수록 첨예해지는 분위기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 주변 인사들의 정리를 요구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에 비선 조직은 없고 오직 대통령 라인만 있을 뿐이고 인사의 최종 결정권자도 대통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용정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이 이른바 김건희 여사 라인이 비선 역할을 한다는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독대를 앞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잇따라 김 여사 측 인사들에 대해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자 그동안 침묵을 지켜오던 대통령실이 첫 반응을 내놓은 겁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의 공적 업무 외에 비선으로 운영하는 조직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대통령 라인만 있을 뿐이라며 최종 인사결정권자도 대통령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오히려 인적 쇄신 요구에 대해 뭐가 잘못된 게 있느냐고 반문하며 유언비어 같은 얘기에 언론이 휘둘리면 안 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지목된 인사들은 사적 인연으로 대통령실에 들어온 사람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독대할 생각이 있는 거냐는 의심과 함께 한 대표가 선거에 질 경우를 대비해 책임을 전가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윤한 독대가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으나 대통령실은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보궐선거 뒤 일정 조율을 거쳐 다음 주 초쯤 이른 시일 안에 자리를 마련하기로 한 것입니다. 다만 김 여사 관련된 의혹들이 주된 의제로 오를 것으로 보여 당정 간 관계 회복이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특별시와 서울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마포대교 시찰 등이 다뤄질 걸로 예상됩니다. 또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오세훈 시장의 당선을 도왔다는 명태균 씨 주장과 관련해 황당무계한 주장이라며 반발한 오세훈 시장에게도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위원회, 서울대학교와 서울대학교 병원 등 국감에선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대란 문제가 화두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감사원을, 국방위원회에서는 방위사업청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룹 뉴진스의 멤버 한이가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합니다. 한이는 오후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따돌림 논란과 관련해 직접 증언을 할 예정입니다. 앞서 한이는 지난달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하이브 내 다른 그룹의 매니저가 멤버들에게 자신을 무시하라고 말했다고 폭로한 바 있습니다. 환노위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인하 시기가 너무 늦어서 금리 인하 효과가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 부인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재는 한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난주 한은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이 때를 놓친 게 아니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을 했습니다. 류환용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이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추며 통화정책 기조를 바꾼 지 사흘 만에 열린 한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 야당 의원들은 금융당국이 집값과 가계대출 급증을 방조했고 이로 인해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놓치고 금리 인하 효과도 볼 수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물경 4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우리가 뒤따라갔고 또 시장이 이미 선반영됐기 때문에 시장의 자극 효과가 전혀 없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0.25%포인트 인하가 아닌 미국처럼 0.5%포인트 인하, 빅컷을 할 수는 없었냐고 물었습니다. 빅컷을 해서 자영업자 내수 경기를 좀 더 도와주고 부동산 상승의 압박에 대해서는 정부가 공급 대책을 조금 더 공세적으로 하도록 저는 이런 정책 조합에 대해서 토론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에 대해선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며 정책 혼선으로 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미뤄졌다는 비판에 대해선 인정했습니다. 부동산 PF를 어떻게든지 안정시키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면에서는 그것이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가계부채가 올라가는 시점을 예측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볼 때는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총재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한은이 대안으로 제시한 지역비례 선발제를 대학들이 거부한 점은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서울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고려대는 시기상조다. 연세대는 검토한 바 없고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대부분 다 이제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를 했습니다.
전 세계 어디도 어느 대학이 네네. 한 지역에 있는 사람만 이렇게 많이 뽑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모든 뭐 부동산 이런 걸 떠나서 예. 우리나라 대학들이 네네. 그냥 한 지역에 있는 사람 말고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람을 뽑는다는 생각만 가지면 이 제도는 변할 수 있는데 이 총재는 금리 인하에 첫 발을 뗐지만 그 속도는 미국 대선 후 국제 정세와 중동 위기, 집값과 가계부채 추이를 보며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결혼과 출산에 대한 국민의 의향이 높아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세대별, 성별로는 조금씩 인식 차이를 보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림으로 함께 자세히 보시죠. 자, 우리나라는 가임 여성 1명당 합계 출산율이 0.7에 불과할 정도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 바탕에는 역시 여러 이유로 결혼과 출산에 소극적인 사람들의 인식이 있을 텐데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결혼과 출산에 대한 국민의 의향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만 25세에서 49세 국민 2,592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 31일부터 지난달 7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결혼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65.4%로 지난 3월에 진행된 조사보다 4.4%포인트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세대별, 성별로 나눠보면 조금씩 차이가 보입니다. 40대 여성의 경우 10%포인트 넘게 의향이 올라갔지만 30대 남성은 차이가 거의 없었고 40대 남성은 오히려 소폭 줄었습니다. 자녀가 없는 사람들 가운데 자녀를 낳을 의향이 있다는 응답도 지난 3월 조사보다 5%포인트 넘게 증가를 했는데요. 낳을 생각이 있다는 답은 30, 40대 남성들에게서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혼을 하고 싶다, 아이를 낳고 싶다는 생각이 많아졌다는 건 일단 긍정적입니다. 특정 세대, 성별에 따라 편차가 있는 만큼 국민 전반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정책이 더 많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경제 소식 한 줄 뉴스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국내에서 미성년자가 구매한 주택 수가 3,000채에 육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9월 서울 강남권에서 분양이 잇따르면서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이 400대 1이 육박한 것으로 나타나 이 측방이 분양 정보 조사를 시작한 지난 2018년 이래 월간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명 증가와 부족한 노후 대비로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시니어 세대가 늘어나는 가운데 성인 10명 중 9명은 은퇴 후에도 일을 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TNG가 행동주의 펀드인 플래시라이트 캐피탈 파트너스 FCP가 자회사인 KGC 인삼공사를 인수하겠다고 나선 것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자회사 인수 제안은 회사와 아무런 논의 없는 일방적인 공개라고 밝혔습니다. 배달 플랫폼의 높은 수수료 문제 해결을 위한 상생협의체가 배달앱 4사와 입점업체의 입장 차이로 7차 회의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달 안에 상생안을 도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실패한다면 수수료율 법제화에 나서겠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쉐인 등 중국계 이커머스가 국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지난 8월 우리의 온라인 패션 의류 매출이 지난해보다 17.8% 감소해 올해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취임 4주년을 맞은 현대차가 세계 완성차 톱3의 위상과 친환경차 판매로 위기 대응 역량을 보여주는 등 올해 상반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방 소멸 방지와 장거리 이동권 보장을 위해 여러 시도를 연결하는 시외 고속버스 노선을 벽지 노선 지원 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 지침을 개정해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가 대형 기술주 강세를 보이며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국경일인 콜럼버스 데이를 맞은 가운데 현지 시간 14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0.51% 상승한 43,081.67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43,000선을 돌파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0.8% 상승한 5,861.50포인트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0.87% 상승한 18,502.64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헤즈볼라의 이란산 드론 공격에 방공망에 구멍이 뚫린 이스라엘이 레바논 북부에 대해 첫 공습에 나섰습니다. 최근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주둔 유엔 평화유지군을 공격한 것에 대해 국제사회의 비난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로에 차를 버린 시민들이 대피소를 찾아 급히 몸을 숨깁니다. 헤즈볼라가 쏜 발사체가 연일 날아들면서 이스라엘 최대 도시 텔아비브 등 중부 전역에 공습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최근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이어 헤즈볼라 드론에 구멍이 뚫리면서 공습 경보가 더욱 잦아졌습니다. 전날 이스라엘 하이파 남부 군기지 식당에 헤즈볼라의 무인기가 떨어지면서 군인 4명이 숨지고 60여 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사거리 120km가 넘는 이란산 자폭 무인기 미르사드의 개량형으로 보인다며 이스라엘이 자랑하던 방공망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피해 현장을 찾은 네타냐후 총리는 헤즈볼라에 대한 자비 없는 보복을 다짐했습니다. אנחנו משלמים מחירים כואבים, אבל יש לנו הישגים אדירים, ואנחנו נמשיך להשיג אותם. ואני רוצה להבהיר, אנחנו נמשיך להכות בחיזבאללה ללא רחם, בכל חלקי לבנון, גם בביירות. 실제로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전역에 대해 강도 높은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레바논 북부 아이투 마을을 처음으로 폭격해 20여 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당국은 기독교인들이 대다수인 이주민 임대 아파트 건물이 표적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레바논 주둔 유엔 평화유지군 기지에 이스라엘군 탱크가 강제 진입한 것에 대해 유엔에 이어 EU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Many European members are participating in this mission. Their work is very important. It's completely unacceptable attacking United Nations troops. 하마스와 교전이 이어지고 있는 가자 지구에선 55만 명 어린이를 대상으로 2차 소아마비 예방접종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접종에 예정됐던 난민 캠프가 이스라엘군 공습으로 최소 22명이 숨지며 백신 접종이 취소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차 접종을 마쳐야 바이러스 확산을 막을 수 있다며 일시적 교전 중단이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네, 목성의 위성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지 조사할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무인 탐사선 유로파 클리퍼가 발사됐습니다. 이 탐사선은 오는 2030년부터 목성의 위성 주변을 근접 비행하며 생명체 존재 가능성을 면밀하게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4, 3, 2, 1, ignition, and liftoff.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무인 탐사선 유로파 클리퍼가 힘차게 발사대를 출발해 목성을 향한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시간 오늘 새벽 미국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탐사선은 로켓과 분리 후 자체 비행을 시작했고 교신에도 성공했습니다. 이후 화성과 지구 주위를 돌며 서서히 속도를 높여 5년 반 동안 약 29억 킬로미터를 날아가 오는 2030년 4월 목성 궤도에 진입할 예정입니다. 먼 거리 항해를 위해 태양광 패널 크기만 30m가 넘는 등 나사의 역대 행성 탐사선 중 최대 크기를 자랑합니다. Another challenge is having a solar-powered mission at Jupiter. We had to build these giant solar panels to capture the small amount of sunlight at Jupiter to power the spacecraft. 유로파 클리퍼의 핵심 임무는 목성의 위성 유로파가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췄는지 자세히 살피는 것.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거리인 표면 위 25km 고도에서 근접 비행하며 위성의 거의 전체를 스캔해 지도화할 계획입니다. Given everything that we've really learned about necessary conditions for life, Clipper is going to tell us if Europa has all of these ingredients for life. 과학자들은 유로파 표면의 두꺼운 얼음층 아래에 염도가 있는 바다가 존재해 생명체가 서식할 만한 환경을 갖췄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특히 생명체의 필수 구성 요소인 유기 화합물이 존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 유로파 클리퍼가 지구 밖 생명체 탐사에 새로운 장을 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전국 곳곳에 가을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빗줄기가 약하지만 경남 거제 등지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비구름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수도권은 오전에, 강원과 충청 이남은 오후에 비가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이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남 남해안과 제주도에 최고 20mm,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은 5mm 안팎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중부지방부터 하늘이 차차 개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비구름이 이불 역할을 하면서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7.7도, 대전 17.1도, 부산 21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높아 온화함이 감돌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3도, 광주와 대구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에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내륙은 맑고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주 후반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며 날씨가 부쩍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북한이 평양 상공을 침투했다고 주장한 무인기를 누가 날려보냈는지를 놓고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는 북한이 무인기 사태를 빌미로 연일 대남 위협 수위를 높이는 건 내부 결집과 주민 통제 의도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북한은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1면과 2면에서 남측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한 대남 비난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우리 국방부를 맹비난하며 재발 방지 방안을 요구한 김여정 담화와 전방 지역 포병 부대의 사격 준비 태세 내용 등을 앞세워 대남 적개심 고치에 열을 올렸습니다. 노동신문과 함께 북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조선중앙TV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군부 깡패들은 경거망동을 삼가해야 한다. 그리고 속히 타국의 영공을 침범하는 도발행위의 재발 방지를 담보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북한이 무인기를 빌미로 연일 위협 수위를 높이는 배경에 대해 취약한 체제 내부 결집과 주민 통제 의도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내부용이란 해석인데 이딴 담화 발표 등 일련의 북한 행태를 소동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지난 2015년 비무장지대 일대 목함질의 매설과 2020년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당시에도 비슷한 패턴으로 남북 긴장 관계를 고조시킨 사례도 거론했습니다. 북한의 의도가 무엇이든지 위협과 도발로 원하는 것을 결코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무인기를 누가 날려보냈는지를 놓고 북한의 자작극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진 않고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북한이 최고존엄 집무실 상공에 방공망이 뚫린 사실을 공개한 점 등으로 미뤄 자작극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걸 주민들에게까지 지금 공개했다는 얘기는 본인들이 수모를 감수하고서라도 이 상황을 지금 공개할 정도로 위중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 군의 대응으로 볼 때 민간단체의 무인기일 가능성도 거론되는데 최근 우리의 국방부 장관격인 북한의 국방상 교체가 무인기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은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북한이 남한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입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주장에 대해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주권 침해이자 내정 간섭이라며 동조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현지 시간 14일 성명을 통해 서울의 이러한 행동은 북한 주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자 독립국가의 합법적인 국가체계를 파괴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평양을 포함한 북한 영토에 남한 무인기가 전단을 살포했다는 북한발 보도를 전하며 최근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와 북한이 지난 6월 체결한 조약 비준에 관한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고 스푸트니크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타스 통신은 하원 데이터베이스에 게시된 이 문서에 2024년 6월 19일 평양에서 체결된 러시아 연방과 북한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비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지난 6월 북한을 국빈 방문했을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한 뒤 이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미 대선이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해리스와 트럼프 모두 경합주를 중심으로 유세 활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이었던 흑인이 트럼프로 쏠리기 시작하자 해리스는 흑인을 겨냥한 맞춤형 공약을 내놓으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건강검진 결과를 내놓지 않는다며 고령 리스크에 불을 지핀 해리스 부통령. 이번엔 트럼프 참모들마저 트럼프의 공개 활동을 꺼릴 정도로 불안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One must question, are they afraid that people will see that he is too weak and unstable to lead America?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불복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맞불을 놨습니다. 급진 좌파야말로 대선에서 패배하고 소요 사태를 일으킬 수 있다며 군대를 동원해 진압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Well, we have some sick people, radical left lunatics, and I think they're and it should be very easily handled by, if necessary, by National Guard, or if really necessary, by the military. 해리스는 경합주 가운데 트럼프에 밀리고 있는 남부 썬벨트 지역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해리스가 주말 동안 노스캐롤라이나를 찾은 데 이어 이번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조지아에서 지원에 나섰습니다. You have to realize it is literally possible that the whole election could be decided here. That's right. It is possible.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이었던 흑인과 히스패닉계의 막판 구애 작전을 펴고 있습니다. 1~2%포인트 차이로 경쟁하고 있는 경합주에서 흑인과 히스패닉계 표심이 결과를 뒤바꿀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The wage gap in 2019 was actually shrinking under Donald Trump's administration, his economic policies, his energy policies, and his regulatory policies. So that's the agenda that black men are looking at. 해리스도 흑인 남성 유권자를 겨냥한 맞춤형 공약과 광고 계획 등을 새롭게 발표하며 트럼프의 흑인 표심 잡기에 대한 저지선 구축에 나섰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오늘 열리는 주요 재판 일정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의료법을 어기고 치과 20여 곳을 네트워크 형태로 운영한 혐의를 받는 치과 원장에 대해 9년 만에 법원의 판단이 나옵니다. 이 치과 원장은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명의상 원장 18명을 동원해 모두 22개의 병원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습니다. 오후 2시에는 무자본 갭 투자 방식으로 전세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사촌 형제에 대한 선고가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일대에서 피해자 30여 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80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같은 시각 아도 인터내셔널에 4,400억 원대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한 모집책 4명에 대해서도 선고가 있습니다. 이들은 아도 인터내셔널 대표 이모 씨 등과 공모해 투자금을 속여 뺏은 혐의를 받습니다. 대표 이 씨는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이 항소하면서 다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물가가 2달째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달 수출입 물가 지수를 보면 수입 물가가 국제유가 원달러 환율 하락 영향으로 원유 등 광산품을 중심으로 8월보다 2.2% 내렸습니다. 수입 물가는 지난 8월에도 7월과 비교해 3.5% 내려 2달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이 내년 전 세계 원유 수요가 올해보다 1.58%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오펙이 낸 월간 원유 시장 보고서를 보면 내년 전 세계 원유 수요량은 1일 1억 578만 배럴로 올해에 비해 164만 배럴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골치 된 건설기계 임대사업자들로 구성된 건설기계 개별연명 사업자협의회 경기도회가 건설기계 임대 단가를 결정하고 구성 사업자들에게 통지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협의회가 2017년과 2022년 두 번에 걸쳐 건설기계 임대료를 결정한 뒤 권장 가격표의 형태로 구성 사업자들에게 통지를 하고 권장 단가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집회나 휴업 등을 주도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건설기계 임대 시장에서 경제 질서를 해치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라며 시정명령을 내릴 거라고 밝혔습니다. 불법 도박으로 거액의 빚을 졌다며 사과문을 올린 개그맨 이진호 씨가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가 고소를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조만간 이 씨가 인정한 불법 도박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도박 규모와 시기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신귀혜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불법 도박으로 지인들에게 빚을 진 사실을 공개한 개그맨 이진호 씨가 실제 돈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던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고소장은 지난 6월 초 경기 고양경찰서에 접수됐는데 이후 이 씨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 강남경찰서가 사건을 넘겨받았습니다. 당시 이 씨는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지인에게 수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고소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초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했고 경찰은 사건을 불송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이 씨가 돈을 빌린 게 불법 도박 때문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씨가 많은 사람에게 금전적 도움을 받았다고 밝힌 가운데 실제 돈을 빌려 갚지 않은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사과문에서 경찰 조사를 성실히 받고 잘못의 대가를 치르겠다고 밝혔는데 금전거래와 관련한 고소가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또 이 씨가 불법 도박을 인정한 만큼 조만간 경찰이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확한 도박 규모와 시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연세대학교 논술 시험장에서 시험지가 일찍 배부돼 논란이 된 가운데 시험지 사진까지 인터넷에 퍼지며 문제 유출 의혹으로까지 번졌습니다. 학교 측은 재시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시험 부실 관리 정황이 속속 드러나며 불공정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책상 위에 수험표와 답안지, 유의사항 등이 적힌 종이가 보이는데 게시자는 이 아래 시험지도 놓여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진이 찍힌 시간은 12시 59분으로 표시되는데 시험 시작 1시간 전입니다. 이 정보가 맞다면 감독관이 시간을 착각해 1시간 일찍 시험지를 배포했던 때 누군가 사진을 찍었다는 건데 연세대 측은 아직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뿐 아니라 아예 자연계 논술 시험지 전체를 찍은 사진까지 등장했습니다. 인문계 논술 시험의 연습지를 찍은 사진도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왔는데 대학 측은 시험이 끝나고 답안지를 거둘 때 감독이 소홀해진 틈을 타 일부 응시자들이 촬영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연습지 답안지는 연세대 측에서 시험이 끝나자마자 즉각적으로 회수를 하기 때문에 이 온라인에 절대 유출이 돼서는 안 되는 게 당연한데요. 감독관이 제지를 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연세대는 감독이 일부 미흡했던 건 인정하지만 사전에 문제가 유출된 정황이 없고 시험에 이득을 본 사람도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재시험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응시자들의 휴대전화 촬영 등 시험 관리가 부실했던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며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또 애초에 시간을 착각해 시험지를 미리 배부한 것부터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시험자 문제지를 배부했고 이제 학생들은 파본 확인과 매수 확인 과정에서 그 문제지를 한번 훑게 되거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문제에 대한 유형이나 뭐 그런 것들을 다 인지했을 거고 이에 따라 재시험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짧은 시간에 공개됐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보면서 특정 수험생에게는 굉장히 좀 도움이 될 수 있던 부분들이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 시험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가운데 한성대학교 수시실기 시험 중에도 한 고사장에서 문제지 일부가 늦게 배부되며 수험생들이 혼란을 겪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학 입시 과정의 공정성을 둘러싼 의혹이 연이어 제기되는 가운데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네, 아래 직원에게 복권이다 담배를 사오라고 하는 등 심부름을 시킨 경찰관에게 감봉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징계를 받은 경찰은 부당한 조치라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는 재작년 12월 성실 의무 위반 등으로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일선 경찰서 팀장으로 근무하며 아래 직원에게 1등이 많이 나오는 편의점에 들러 로또를 사오라거나 담배를 사오라는 등 반복해서 심부름을 시킨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입니다. 로또 심부름을 맡은 직원이 해당 편의점은 인기가 많아 30분 이상 줄을 서야 하고 상습 주차 단속 구간이라 차를 세울 수 없다며 거절 의사를 밝히기도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래 직원이 휴가를 신청했을 때 사전에 대면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인을 거부하는가 하면 불만이 윗선에 보고되자 경찰 조직에서 비밀이 없다며 끝까지 찾아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씨는 사실과 다르다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A씨가 아래 직원에게 내린 지시가 직무 범위를 벗어났고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의무가 아닌 일을 시킨 만큼 징계 처분이 적절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직장 괴롭힘, 이른바 갑질 행위는 업무기간 피해 직원에게 지속적이고 장기간의 정신적 고통을 유발했을 거라고도 덧붙였습니다. A씨는 재판 내내 아래 직원들이 자발적이고 호의적으로 심부름을 다녀왔을 뿐이고 연가 사용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징계를 그대로 받게 됐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해외에서 코카인을 액상 형태로 밀반입한 뒤 고체로 가공해 유통한 일당 가운데 보관책 1명이 추가로 해양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앞서 고체로 가공한 코카인 60kg을 압수한 해경은 액상 코카인 452kg을 압수하고 달아난 공범들을 쫓고 있습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컨테이너 창고에서 방수포에 쌓인 드럼통이 무더기로 나옵니다. 또 플라스틱 통에서는 노란색 액체가 찰랑거리는 게 보입니다. 모두 코카인 원료에 혼합물을 섞은 액상 코카인입니다. 이렇게 액상 코카인 452kg을 경기도에 있는 창고에 보관하던 20대 여성 A씨가 해양경찰에 검거됐습니다. 현 시간 14시 40분 체포합니다. 코카인 소지 보관 혐의고 변호사 선임할 수 있고 불리한 진술 거부할 수 있고 체포 적부심 청구할 수 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캐나다 국적 마약 공급책의 부탁을 받고 해외에서 선박을 이용해 밀반입한 액상 코카인을 보관했습니다. 일당은 특유의 냄새를 감추기 위해 코카인을 액체로 들여와 고체로 가공한 뒤 유통하려 했습니다. 탐지견 같은 경우에 냄새를 못 맡는데요. 액체로 해놓으면. 그래서 그런 수법을 썼다라고 진술을 했어요. 앞서 해경은 주범인 캐나다 마약 공급책 등 3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기고 고체 형태의 코카인 60kg을 압수했습니다. 2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로는 1,800억 원어치에 달합니다. 또 주범에게 코카인 1kg을 구매해 재판매하려다 검거된 A씨의 남자친구도 액상 코카인 운반과 보관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돼 추가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기고 해외로 출국한 콜롬비아 국적 기술자 2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하고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부터 시작해 럼피스킨과 조류 인플루엔자까지 모두 지금 퍼지고 있는 가축 전염병입니다. 대부분 심각 단계인데 농가와 방역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강원도 화천에 있는 돼지 농장입니다. 도심과 뚝 떨어진 외곽, 입구는 철저히 막혔습니다. 키우던 돼지가 폐사해 시료를 검사했더니 ASF,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대형 트럭에 담겨 옮겨지는 매몰 저장소,
키우던 돼지 3,500마리 모두 매몰 처분 대상입니다. 발병 원인은 역시나 아직 모릅니다. 농장 주변에서 죽은 감염 야생 멧돼지 사체와 이를 매개로 퍼진 파리나 모기 등이 의심되는 상황. 방역대로 설정된 반경 10km 주변 농가는 다음 달 말까지 출하가 사실상 꽉 막혔습니다. 3주를 또 잡으면 40일이야. 그러면 40일 후에 돼지를 빼라면 11월 말일경이란 말이야. 11월 말일. 그 안에 우리 지금 출하해야 되는데 큰일 났어. 아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의 경우 지난 2019년, 그러니까 5년 전부터 이곳 강원도는 심각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소는 럼피스킨, 조류의 경우 고병원성 AI가 곳곳에서 발병한 상태입니다. 1급 가축 전염병인 럼피스킨은 모기 같은 흡혈곤충이 옮깁니다. 폐사율은 10% 이하로 높지 않지만 소는 식욕 부진, 젖소는 우유 생산량 감소로 이어집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2달 빨리 발생했습니다. 조류도 심상치 않습니다. 앞서 전북 군산 만경강 야생조류 분변에서 H5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인됐습니다. AI 조류 인플루엔자의 경우 특히 유동적인 철새 이동 경로가 방역 변수입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하고 그다음에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는 심각 단계에 지금 있고요. 럼피스킨이 발생되고 그 연접되어 있는 시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심각 단계고 나머지는 주의 단계에 있습니다. 쌀쌀해진 날씨와 함께 여기저기서 확산하는 가축 전염병. 방역 당국은 예찰과 소독에 집중하는 한편 어느 농장이든 증상 발견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최근 일본 규슈 북부 앞바다도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면서 바닷속 생태계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근래 보기 힘들던 각종 열대어와 열대성 산호들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둥 모양의 돌 구조물이 바다 아래까지 이어진 절경으로 유명한 일본 규슈 북부 사가현 앞바다. 10년 사이 바닷속 돌 구조물을 덮었던 해조류들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最近はもうこの海藻ももうほとんど私が見た感じからするとだいたい10分の1ぐらいしかないです。 눈에 띄게 늘어난 열대어들이 해조류들을 먹어치웠기 때문입니다. 최근 거의 보이지 않았던 고급 열대어 어종인 다금바리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もともとサンゴ礁域、熱帯域に住んでいたような魚種が近年九州近辺あるいは本州の方で増加している。 후쿠오카의 다금바리 수확량은 2012년 408kg에서 재작년 기준 11,500kg으로 늘었습니다. 다금바리와 친척벌되는 물고기들도 어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この数年本当多くなりましたね。こういうものが色のついた赤い魚が多くなりました。 규슈 북부 앞바다를 포함한 동중국해 북부의 바닷물은 과거 100년 동안 평균 1.3도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열대어 어류뿐 아니라 부드럽고 밝은 색깔의 열대성 산호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해수 온도 상승에 따른 바닷속 생태계의 급격한 변화가 가져올 나비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일본 환경 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30년 만에 가장 강력한 폭풍이 몰아치면서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최소 7명이 숨지고 140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 12일 상파울루의 최대 시속 108km의 기록적인 돌풍이 불어 담벼락이 무너지며 깔리는 등 최소 7명이 숨졌습니다. 또 송전선들이 무너지고 나무가 뿌리째 뽑히는 등 일부 지역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탈리아가 알바니아에 건설한 이주민 센터가 첫 입소자를 맞이합니다. 이탈리아 해군 함정이 현지 시간 14일 첫 번째 이주민 그룹을 태우고 람페두사 섬에서 출발해 알바니아로 향하고 있다고 외신들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몇 명이 탑승했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드라마 왕자의 게임의 소품으로 쓰였던 철 왕자가 미국 경매에서 1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0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CNN은 미국 헤리티지 옥션에 나온 철 왕자가 입찰 경쟁 끝에 한 드라마 팬에게 낙찰됐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경매에는 드라마 속 존 스노우 캐릭터가 사용했던 검과 여러 의상을 포함한 900개 이상의 소품이 모두 2,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83억 원가량에 팔렸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폰타나 지역 고속도로를 차들이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도로 갓길에 비닐 쇼핑백을 든 한 여성이 서 있는데요. 이 여성을 발견한 차들은 속도를 줄이고 여성을 유유히 도로로 건넙니다. 여성은 익숙한 듯 천천히 한 차선씩 넘어가면서 중앙 분리대까지 넘어 10차로 고속도로를 건너 사라집니다. 이곳을 지나던 트럭이 신고하기 위해 이 모습을 촬영하면서 알려졌는데요. 여성이 경찰에 적발돼 처벌을 받았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픽이었습니다. 네, 요르단전 승리로 원정에서 2연승을 거둔 홍명보호가 오늘 홈에서 이라크를 상대로 월드컵 3차 예선을 치릅니다. 홍명보 감독은 요르단전 이후 선수단에 자신감이 생겼다며 승리를 다짐했고 특히 배준호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이라크전을 하루 앞두고 열린 공식 훈련. 긴장한 내색 없이 밝은 표정의 선수들, 몸놀림도 가볍습니다. 악재가 잇따랐던 위기의 중동 원정에서 승점 3점을 챙긴 대표팀은 분위기가 한껏 달아올랐습니다. 요르단전 마치고 나서도 그러고 전체적으로 우리 선수단이 자신감도 조금 생기고 여러 측면에서는 9월 달보다는 훨씬 좋아졌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손흥민 빈자리를 채워주길 기대했던 황희찬과 엄지성의 이탈은 여전히 불안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홍명보 감독은 요르단전에서 눈에 띄게 활약한 배준호를 주목했습니다. 미래 자원이라고는 했지만 당장 요르단전에선 이강인과 함께 현재 자원으로 측면에 기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성장하는 선수지만은 그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걸 느끼고 있고요. 우리 선수들한테 잘 맞는 옷을 입히는 게 제 역할이거든요. 피파 랭킹 55위인 이라크는 우리보다 한 수 아래로 평가되지만 장신 공격수 후세인의 한 방은 위협적입니다. 대표팀 주장이자 핵심 수비수인 김민재도 이걸 의식하고 있습니다. 공격수지만 좀 끈질기게 좀 끈끈하게 뛰는 선수여서 제공권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경험이 없었던 선수들이랑 이야기를 잘 하면서 현재 우리나라는 골득실에서 앞서 월드컵 3차 예선 B조 1위에 올랐습니다. 이라크를 꺾으면 독주 체제의 기반을 닦을 수 있습니다. 부상 악재가 겹친 상황에서 이번에도 좋은 경기력을 이어간다면 홈 경기장에 쏟아졌던 야유를 응원의 함성으로 바꾸는 반전의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한국 문학의 위상을 바꾼 소설가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이 가요계에도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한강 작가의 플레이리스트는 물론 한 작가가 직접 만들어 부른 노래들까지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떻게 너를 이후에 우리 바다처럼 깊은 사랑이 마를 때까지 남매 듀오 악동 뮤지션의 노래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입니다. 지난 2019년 발표한 3집 앨범 항해에 수록된 곡으로 서정적인 가사와 멜로디로 발매 당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발매 뒤 5년이 지난 지금 이 곡이 국내 음원 차트에서 역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이 알려진 지난 10일 이후 연일 순위가 상승하고 있는데 한 작가가 공개한 자신의 플레이리스트에 이 곡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곡은 작별하지 않는다 초고를 다 쓰고서 택시를 탔는데 이 노래가 너무나 유명한 노래라서 나오고 있었어요. 갑자기 마지막 부분에 가사가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던 기억이 있어요. 뮤직비디오 영상에는 문학 천재와 음악 천재가 통했다, 노벨상 수상곡이 된 것을 축하한다는 등의 댓글도 잇따랐습니다. 이와 함께 김광석의 나의 노래, 오혁이 부른 등려군의 월량대표 아적심 등 한강 작가의 다른 최애곡들에 대한 관심도 이어졌습니다. 또 흰이라는 활동명을 쓰는 가수 박혜원이 한강 작가의 소설 흰을 읽고 예명을 지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한강 작가가 작사 작곡해 가수 이지상 씨와 함께 부른 노래 12월 이야기도 유튜브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것이 사라져도 흘러가고 흩어져도 내 가슴에 한강 작가는 지난 2007년 산문집 가만가만 부르는 노래를 펴내며 이 곡을 포함해 직접 만든 10곡의 노래를 부록으로 공개한 바 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열풍을 몰고 온 한강의 소설 원작 영화들이 상영관에서 재개봉합니다. CGV는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기념해 영화 채식주의자와 흉터 2편을 모레부터 특별 상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CGV 극장 45곳에서 만날 수 있고 티켓 가격은 채식주의자가 10,000원, 흉터가 6,000원입니다. 이무성 감독이 연출한 두 작품은 지난 2010년과 2011년 개봉했습니다. 한강의 소설이 베스트셀러 상위권을 독점하며 서점가를 휩쓸고 있는 가운데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는 사람들도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이 운영하는 도서관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도서관 정보나루 통계를 보면 2021년 발표한 장편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는 전날 기준으로 대출 급상승 도서 1위에 올랐습니다. 한강의 대표작 중 하나인 소년이 온다는 주간 대출 순위가 206위에서 2위로 급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근길 YTN 날씨입니다. 현재 시각 6시 45분, 서울은 하늘빛이 흐리기만 하지만 곳곳으로는 가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나오실 때 우산 챙기셔야겠는데요. 비는 오늘 오후까지 산발적으로 이어지다가 그치겠고 양도 많지 않겠습니다. 다만 평소보다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으니까요. 빗길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대체로 빗줄기가 약한 편이지만 붉은색의 강한 비구름이 위치한 경남 거제 등지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비구름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수도권은 오전에, 강원과 충청 이남은 오후에 비가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이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남 남해안과 제주도에 최고 20mm, 그 밖의 지역은 5mm 안팎이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비구름이 이불 역할을 하면서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7.7도, 부산 21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높아 온화함이 감돌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3도, 광주와 대구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에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내륙은 맑고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주 후반에는 전국에 또다시 비가 내리며 날씨가 부쩍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오늘까지 제주도 남쪽 먼바다와 남해 동부 먼바다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거세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뉴스타트 3부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